최현암이라고 최근에 5,000톤급 북한판 이지스함을 최현암, 예, 그 두 척이나 진술했고요. 네. 신형 전차를 10월 열병식에서 등장을 시키기도 했고, 북한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지금 건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위기인데 그것을 위협 또는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다. 저희 더 인터뷰라는 프로그램에서는요, 네. 의원님의 인생 여정을 네. 사진으로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 저거는 어떤 사진입니까? 이게 2004년도에 네네. 그 우리 한국군이 이라크에 파병을 했습니다. 자이툰 부대라고 그 북부의 아르빌이라는 지역에 네. 파병을 했었는데 9월에 이제 부대가 배치가 돼서 예. 10월 초에 국내 언론에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취재 갔을 때 거기 이제 치안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그쵸. 방탄복을 입고 우리 한국군 전술 차량 우리 지프라고 그러죠, 흔히. 네. 거기 앞에서 이제 찍은 모습인데, 참고로 저 방탄복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 이 목도 보면 이게 둘러있는 거 보이시죠? 네네. 예, 이것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저걸 입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뭐 잠깐 입었는데도 이제 그런데, 그때 파병됐던 장병들은 저거 입고 계속 작전을 해야 되니까요. 얼마나 고생을 하나. 그래서 느낄 많이 수 있었습니다. 애정 어린 사진이시고, 저기 이제 종군 기자의 역할로 지금 저기 가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실제 전투가 벌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종군 기자라고 표현하긴 뭐하고요. 우리가 이제 베트남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파병이었는데요. 후방에서 주로 그렇죠. 이제 지원하는. 그러니까 그 뒤에도 이보다 큰 파병을 없었습니다. 그때 3,600명 안팎이 갔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 있는 파병 현장에 가봤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2번을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비슷한 옷을 입고 그 장병들을 껴안은 그런 사진이 저도 기억에 새록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겠어요? 저것도 이거는 이제 공군의 지금은 헬리콥터가 아니고 저거는 전투기죠? 경전투기인데요. A37이라고 A37이라고 구형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가 경공격기에 가까운데 그 블랙 이글스 아시죠? 네네. 특수비행팀. 그게 지금은 우리 국산 T-50을 쓰는데 그 전에 저 A37을 블랙 이글스 특수비행 고개 비행하는 데 썼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옆에 이제 위에 이 야간 조준경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MVG라고 나이트 비전 밤에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도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제가 기자로는 저런 MVG를 쓰고 이 기종을 타고 야간 비행한 것도 처음이라고 그랬었습니다. 비행을 실제로 하신 겁니까? 저어서 그냥 폰만 잡으신 거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저 혼자만 보여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조종석이 앞뒤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양옆으로 있습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래서 제 사진 저 뒤쪽으로 보시면 살짝 조종사 얼굴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조종을 하시고 저는 옆에 이제 타고 있었던 거고요. 저기 밤이네요? 밤입니다. 야간 비행이고 그래서 저런 식의 이제 야간 비행을 했던 게 그 당시로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기자로서는 처음이었고 그래서 추억에 남고 제가 저 비행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 MVG라는 야시 장비죠. 야간에 이제 볼 수 있는 이게 조금 그때 성능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조금 이제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지만 MVG가 아니고 안 보이지. 안 보인다는 뭐 그거 아니냐 막 그런 불신감이 많이 고조되던 상황이어서 제가 그때 직접 한번 몸으로 증명을 괜찮다 이런 걸 증명하셨구나. 근데 직접 이렇게 써보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지가 아니고 좀 잘 보이는 편. 전투기 타보시니까 그때 어떤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초음속 전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저기는 아니고 근데 저는 이거 외에 이제 프랑스의 라팔이라고 초음속 전투기로 우리 전투기 사업 후보 기종이었던 게 있었는데 서울 에어쇼 할 때 이제 와서 그때 타본 적이 있었고. 타보셨어요? 그다음 미국 고개 비행 팀 중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썬더버즈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타본 적이 있고 그래서 뭐 언론인 기자로서는 전투기를 좀
많이 여러 번 타보니까 경험했습니다. 3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저런 경험도 남들 못하는 경험들 많이 해보시고 그러셨는데 네. 굉장히 뭐 이게 특종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 뭐 이렇게 하나 에피소드 30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자 생활의 에피소드 하나 골라보시면 어떠세요? 총 46회.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최다 특종 기록도 이제 갖게 됐는데 이제 지금도 종종 회자되는 하나의 네. 그 명단을 제가 그 잡지에 있을 때 명단 특종을 했었습니다. 조선일보 그 월간조선에 있을 때 특종을 해서 그게 기억이 제일 많이 남으시네요. 그래서 많이 이제 지금도 종종 회자가 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1992년 12월 그러니까 1993년 1월호였는데 그때 이제 보도를 했었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하나회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일부 명단이 좀 보도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육사 11기부터 26기까지 거의 전체 명단을 다 입수하셔가지고 이제 공개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파장이 일으셨어요. 그때는 뭐 대통령부터 국방장관, 뭐 군수뇌부 다 하나 출신들이 잡고 계실 때여서 그때 이제 저는 잡지에 있었기 때문에 정식 출입 기자는 아니었는데 저 때문에 당시 신문에 출입하셨던 저한테 대선배 기자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쫓겨나신 건 아니시고? 아니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주류니까 자꾸 어떻게 유모라는 친구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군을 분열하고 분열시키는 이적 행위를 하는 기사를 쓸 수 있느냐고 그분한테 화풀이를 하셔가지고 저 대신에 아주 고생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특종을 하셨네요. 다음 또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도 이제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유영원의 군사세계라는 웹사이트를 2001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년 넘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셔서 누적 방문자가 한 4억 3천만 됩니다. 네, 제가 오늘 확인했는데 4억 4천이 넘었습니다. 아유, 하여튼 관심을 감사하고요. 그때 그래서 그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모임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군부대 이문 방문 견학 행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이 커뮤니티가 저렇게 운영을 하거나 기자들이 저렇게 운영해보는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분들도 이제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운영하신 분들은 있는데 저는 아예 오프라인에서 뭐 막 활성화 지역 모임까지 따로 있었어요. 뭐 서울 지역, 뭐 중부, 남부 모임 해가지고 1년에 몇 번씩 하고 송년회 할 때는 뭐 60, 70명씩 모여서 이제 송년회도 하고 뭐 그다음에 성금 모아서 어디가 부대 가서 어떤 부대에 뭐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조직이 굉장히 컸네요. 그러면. 그래서 복이 많았던 사람이라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근데 그분들이 보면 이 군하고 관련 없는 진짜 순수한 민간인들이 많아요. 10대부터 70대까지. 그래서 나라 사랑하고 군 사랑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신 분들이 정말 적지 않았다는 걸 제가 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되셨습니까? 그 사이트 자체는 회원 자체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5만 6천에서 7천 정도 되고 거의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됐는데 그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모이다 보니까 그 꽤 끈끈하게 이렇게 이어져 왔었습니다. 5만여 명의 팬을 갖고 계신 거네요. 팬을. 유영원의 팬을 갖고 계신 거고. 또 이제 현직에 계신 분들은 이게 친분을 못 드러내니까 또 숨어 계신 회원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의도 와서도 의외로 그런 분들이 계셔서 뭐 군뿐 아니고 이제 국회 직원, 보좌진, 뭐 심지어 의원 중에도 또 이 밀떡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저거는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 국회의원 수익 활동 못 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서 제 이름 빠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저 5만 명의 회원 중에 가장 기억에 남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한두 분이 아니시겠지만. 여러 분 계시고요. 근데 하여튼 저는 항상 이제 그 오프라인 모임 할 때 감동받는 게 저쪽 남쪽에 예를 들어 여수, 뭐 부산 이런 데서 토요일 날 보통 송년회 하는데 그 송년회 한 2-5시간 참석하기 위해서 비가 오나 그 겨울이니까 눈이 와서 교통이 거의 마비된 상황에서도 그 몇 시간 모임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새벽에 내려가시거나 아예 주무시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열정,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 그런 분 볼 때마다 어떤 감동을 받았죠. 쉽게 말씀드리면 유용은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크게 의미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밀리터리에 대한 애정 관심민들 보면 큰 멍석을 하나 깔아드렸다. 그래서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이제 뭐 정보도 교환하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민과 군의 교량 역할을 한다. 그게 이제 제 사이트의 가장 큰 두 가지 뭐 소명이라면 소명이랄까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프라인도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도 그렇고 요즘에는 플랫폼을 누가 소유하느냐 잡느냐가 이제 핵심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유 의원님은 뭐 아주 든든한 뭐랄까요 플랫폼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 번째 시기의 사진을 좀 볼까요? 이건 어떤 사진입니까? 어떤 토론회인가? 네, 이제 저는 이제 기자 시절부터 핵무장은 뭐 그러니까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는 핵밖에 없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무장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핵무장할 게 잃을 게 많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래서 그 전 단계에 잠재력을 갖다 이런 주장을 펴왔고요. 국회 들어가서도 제가 이제 무궁화 포럼이라는 걸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무궁화 포럼. 예, 그것도 기자 시절에 한강 산책하다 떠오른 네이밍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어떤 산업, 경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에서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거. 근데 농축 재처리 기술 갖게 되면 다행히 이제 자연스럽게 일본처럼 마음 먹으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안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 근데 일단 안보를 너무 부각한 미국이 거부감 갖고 아예 얘기도 못 꺼내게 하니까 일단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이제 그런 방법을 취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큰 목표를 세워서 무궁화 포럼을 만들었고 다행히 그래도 많은 의원님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제가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30분이 넘는 의원님들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저희 당이 의원이 100분 조금 넘는데 30% 정도 되는 의원님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으니까 상당히 이례적이면 이례적일까 운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 그러면 또 국회 내에서도 팬클럽을 30명을 확보게 하고 계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기승전 AI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AI로 모든 게 통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뭐 그 연결되는 게 아까 이제 드론 이야기를 하셨는데 북한 병사가 러시아 파병 가가지고 다쳐가지고 그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특히 그 드론 공격에 대한 무서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굉장히 저도 이 어떻게 보면 약간 공포스러웠고 야, 그 생생한 경험을 간접 경험을 했었는데 이런 드론 거기에 이제 또 AI까지 더해주고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래의 국방력의 판도는 완전히 바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거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 가서 북한군 병사 인터뷰할 때 드론 관련해서 좀 물어봤더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공포스러웠고 연구할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전 파병 이후에 북한이 자폭 드론 같은 하드웨어 그리고 전술을 급격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AI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자폭 드론을 테스트하는 것도 공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드론 자체는 이제 이스라엘제 자폭 드론 비슷한 형태인데요. 그 타격을 우리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전차, 장갑차 이런 거와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타격을 하는데 이게 그냥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 드론이 형상을 인식을 해서 우리 안면 인식하듯이요. 때리는 걸로 추정이 되는 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열병식에 차량에 6발의 그런 자폭 드론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이러한 이른바 다연장 드론도 이제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 드론의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서
길리슈트라고 위장복을 입은 이러한 특수부대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이유는 북한이 15,000명을 파병을 해서 4,000~5,000명이 죽거나 다친 그런 이제 희생을 치렀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높은 사상률이죠. 이게 피를 흘리면서 드론 이 중요성, 그리고 전술을 지금 배우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반면 우리 한국군은 어떠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국방장관께서 50만 드론 전사 양성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럴 인프라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상용 드론 많이 쓰는데 상용 드론 전 세계 시장의 70%를 어디가 잡고 있습니까? 중국 DJI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부품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딴 거는 몰라 뭐 다른 것도 좀 그렇지만 특히 국방 안보 관련된 이 무기용 드론은 무기로 쓰는 드론은 이 중국제를 쓰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산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드론 산업 인프라는 너무 약하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개선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드론 제모라고 그래서 전파 교란으로 무력하는 이런 무기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뭐 A라는 주파수로 날아오다가 교란당하면 바로 B라는 주파수로 넘어갑니다. 바뀝니다. 그러면 B라는 주파수에 맞춰서 교란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상 다른 주파수로 바로 바꿔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안 되니까 심지어 몽골까지 가서 민간 업체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게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도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군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어차피 법을 바꿔야 되면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몫이니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얘기가 재밌는데 군사 전문가 유영원, 국회의원 유영원 뭐 두 개를 이제 같이 섞어서 하시는데 앞으로 군사 전문가로서의 계획, 국회의원으로서의 계획, 포부. 저는 하여튼 일단은 뭐 어쨌든 정치인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가장 중요한 뭐 본질이라고 그럴까요? 정체성은 이제 국방 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국회의원을 얼마나 더 할지 그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일단 전제가 저한테 주어진 기간은 이제 2년 반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저는 국방 분야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국방과 안보의 진심이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지금 저에겐 최대의 목표, 아주 최대의 야심찬 목표라고 그럴까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족적에서 좀 구체화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오래 남는 거는 법안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법안 중에 제가 이제 여러 개를 발의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작년에 당내에서도 좀 공감대가 형성돼서 통과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순직하신 분들 이제 군 같으면 한 계급 뭐 경찰도 그렇지만 이제 추서가 되면 계급은 올라가는데 유족이 받는 연금은 그 전 계급으로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서가 돼서 올라갔으면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꾸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 유족께 그 배려를 해드리는 걸로 법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하여튼 제가 한 것 중에 나름 보람 있는 법 중에 하나 싶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발의한 법 중에는 요즘 사이버 그 보안 안보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KT, SK도 해킹 당하고 해킹 당했는지도 이제 몰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 심지어 또 정부망도 정부 행정망도 3년간 뭐 뚫린지도 몰랐고 정말 심각한데 앞으로도 이제 사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그것도 아마 이제 여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만 아마 이제는 여당도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반대하실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요. 이제 그런 것들 통과하는데 이제 통과시키는데 이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 네.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오늘 처음에 우리나라의 국방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쉽게 설명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 계획도 좀 밝혀주셔가지고 너무 유익한 시간 오늘 가졌습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영원 의원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핵 잠재력 확보에 대한 이야기, 군의 사기 이야기, 드론 등 AI 시대의 국방 이야기까지 현재 우리나라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현안을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30년 동안 펜으로 안보를 지켜온 기자에서 이제 법으로 안보를 설계하는 국회의원으로 유영원 군사 전문가의 행보는 계속됩니다. 그 행보를 저희 지방자치 TV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